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약재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뭐 간단한 거여서 요 BC 형제들, 비치볼하고 비비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소품을 준비 못 해가지고 비니 안에다 집어넣어서 제가 묶은 거예요. 근데 뭐 원리는 마찬가지니까. 비치볼은 사실은 지금 그 문구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팔면 비치볼 있잖아요. 네. 배구 하는 거. 그걸 좀 바람을 빼서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탱탱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바람을 빼서 좀 우그러지게, 마음골프 졸업생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들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집에 비치볼을 하나 뭐 사셔가지고 그것도 제가 만들어서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어쨌든 그 뭐 당장 필요하시면 좀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지나가다 비치볼 하나 사가지고 바람을 빼서, 불었다가 좀 빼서 어느 정도 쿠션이 생기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의 바람이 들어간 게 자기한테 안정감 있는가 자기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치볼을 하는데, 얘가 또 꽤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풀스윙 할 때도 써도 되고요. 풀스윙에서도 써도 되고, 퍼팅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칩샷 같은 걸 할 때도, 어프로치 샷을, 짧은 어프로치 샷 같은 걸 할 때도 사실은 얘를 움직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퍼팅을 할 때도 그렇고 이걸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만약 퍼터라고 가정을 해보면 짧은 거리니까 자꾸 팔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팔만.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작은 스윙도 몸 전체로 하는 거다. 작은 스윙도 몸 전체로. 그래서 좀 몸 쓰는 법이 조금 다르죠. 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원칙은 그게 칩샷이든 퍼팅이든 풀스윙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칩샷 올카바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칩샷의 원리로부터 고개 좀 커진 거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인터넷에 좀 풍미했던 컨텐츠인데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시사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스윙도 몸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프로치나 이런 것도 자꾸 손으로 자꾸 하려고, 잔근육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 만발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퍼팅할 때도 이렇게 좀 안고서, 이게 퍼터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고서 집에서 연습할 때도 안고서 해보면 어쨌든 몸통이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 그러니까 치핑을 할 때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이 높낮이의 변화도 별로 없어지고 샷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이 생겨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딱 안고서, 그 다음에 백스윙, 이걸 풀스윙을 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전시회 가서 제가 하나 사다 놓은 게 있는데, 그 진천에 지금 있어서 제가 못 가져왔는데, 여기다 끈을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목걸이를 달아서 이렇게 해놨던데, 그래도 뭐 빠져서 다시 끼긴 마찬가지인데, 제가 권하는 것은 요만큼까지 가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 특히 지금 이게 이제 바디턴 마스터처럼 이렇게 무거운 것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 여기까지만 흔들흔들 몸 전체를 움직여서 같이 움직이는. 원리적으로 보면 말이죠. 원리적으로 보면 되게 제가 이제 실제 학교에서 연습시킬 때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넥타이를 같이 잡았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넥타이를 같이 잡았다. 그립을 잡을 때 그 밑에 넥타이를 같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백스윙 할 때 적어도 여기까지는 같이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가슴 앞에 항상 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아마추어들이 벗어나요, 이렇게. 이걸 자, 이 상태로 돌아가면 보세요. 그러니까 내 가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자꾸 보세요. 여기까지는 가슴하고 내 손이 마주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벌어지겠지만, 어쨌든 어깨 높이 정도 올 때까지만 하면 그대로 가슴하고 이 사이에 튜브가, 그러니까 지금 비치볼이 끼어져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팔로우 쪽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팔로우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가슴하고 여기까지는, 어깨 높이 선까지는 어쨌든 가슴과 손이 같이 다녀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기분을 집에서 요 바디턴 마스터나 아니면 묵직한 거 자기체 가지고 하더라도 항상 요 부분까지는 조금 내 가슴이 손을 보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가슴이 손을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빈스윙을. 바디턴 마스터 같은 거 하실 때도 요까지는 좀 가시고 흔들흔들 하더라도, 자기 무게 가지고 하더라도
항상 가슴. 그래서 얘를 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딱 끼시고, 아씨,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걸 가져가지? 힘들어 죽겠네. 얘는 좀 덜하네. 끼시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아주 직관적으로 주는 그런 도구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퍼팅이나 치핑이나 풀스윙 연습할 때 요 어깨 높이까지의 스윙이나 이런 걸 할 때 끼고서 연습을 하면, 아, 특히 이제 뭐 원래도 잘하고 있는 분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몸하고 팔하고 같이 자꾸 따로 요 구간에서는 어쨌든 몸하고 같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서 분리돼서 움직이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즉자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7번째 도구, 비치볼의 사용법이고 실제 용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비비탄이에요. 비비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구점에 가면 이렇게 애들 총놀이 할 때 쓰는 총알 있잖아요, 총알. 총알 비비탄이라고 그러죠. 총알. 얘는 타핑 방지용 약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필드에 나가서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공을 친다 그러면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이제 타핑이잖아요. 대가리를, 우리가 수없이 그 대가리를 때리고 다닌다 그러고, 골프 치러 가서 골프는 안 치고 게이트볼 하냐고 놀림을 당하는 그런 샷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타핑이 나는 구조를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볼 포지션을 왼쪽으로 놓은 경우,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센터로부터 너무 왼쪽으로 볼 포지션 시켜 놓으면, 이걸 단면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발이 있고, 이렇게 발이 있고, 볼 포지션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볼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윙의 최저점은 어쨌든 몸 가운데쯤일 거 아니에요. 몸 가운데쯤일 텐데, 스윙 궤도가 이렇게 하니까 떠서 위로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위로 지나가면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요런, 일단 첫 번째는 볼 포지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포지션의 문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많은 경우는 보면 잡아 당기는 경우에 채가 들려 올라올 거 아닙니까? 왼팔이 펴지질 못하고 확 이렇게 어떻게 힘을 써서 멀리 보내려고 할 때 잡아 당기니까, 얘가 당기니까 채가 들려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위로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때리려는 스윙이 근육의 수축을 가져오게 되고, 수축이 되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공과 어깨를 잇는 어떤 컴파스의 길이가 변화가 돼버리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경우는, 제가 필드에서 확인한 훨씬 많은 경우는 시선 처리 불량이에요.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북극 쳐다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지구본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북극을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거길 치고 가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이게 한 80%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다가 비비탄을 놔줘요. 이제 이게 아이언이라면 여기다 비비탄을 놔줘요. 그리고 연습장에서도 비비탄을 놓고, 그러니까 시선이 여기 이제 사람 눈이 있다면 요것만 쳐다보는 것과 요걸 같이 보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바닥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같이 쳐라라고 얘기하면 여기 디봇도 잘 생기고요. 요렇게 생기는 걸 우리가 디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쳐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디봇도 잘 만들고요. 요걸 이제 디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봇도 잘 만들고요. 요 두 개를, 시선을 가지고 요 두 개를 같이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샷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타핑이 사라집니다. 예, 이런 증세도 좀 완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증세도. 그러니까 땡기는 증세도 어쨌든 그 앞에 비비탄도 같이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샷을 조금 끌고 가는 느낌이 들면서 얘를 쳐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저희가 카페에 설명드렸으니까, 아이언은 요 공 앞에다 좀 놓고, 우드는 공 뒤에다 놓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같이 치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티를 이렇게 꽂고서 공을 놓으면 요 정도 위치에 비비탄을 놓고, 요 비비탄 위를 스치고 간다는 기분으로 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아마 골프 레슨 역사에서 시선 처리의 문제가, 오류가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발견을 한 글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저도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한 5천 명 정도 되는 아마추어를 가리키면서 제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가운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시선 처리에 오류가 있다. 이게 운동 직관의 오류 중에서 가장 마지막 오류라고 제가 드러났는데 시선 처리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비탄은 아주 획기적인. 그래서 제가 이 비비탄에다가 여기다 하나 써서 제가 팔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기다 타핑 방지용 약이다 이렇게. 약이다. 그래서 밑에 조그맣게 써놓으려고요. 먹지 마세요. 이렇게. 먹지 마세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서 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8가지 어떤 약재, 그러니까 골프의 병증을 치료하는 약재, 이꼴 도구죠. 저는 10년 동안 한 5천 명 되는 또 혹은 카페에서 뭐가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많은 병들을 요 정도 약을 가지고 다 치유해 온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쓴 적도 있고 하지만 제가 되돌아보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쓰고 효과를 봤던 것은 요 8가지 정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요 4가지가 지금 메인이고 비용도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사실 5번서부터는 큰 비용이 들 게 없는 거여서 지금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요 4가지만 우선 내보냈는데 조만간 기존에 이제 50세트를 기존에 이제 초두 그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생산이 되는 대로 좀 패키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고 또 2차로 또 생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때는 다 좀 전체 패키지화 해서 한꺼번에 좀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자기가 진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조만간 책을 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책 1차, 2차, 아니, 그러니까 3차 원고죠. 그러니까 좀 수정하고 해서 3차 원고가 나와서 그걸 좀 읽어보고 좀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무려 110분이나 도와주시겠다고 원고를 보내달라 그래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 다 취합이 돼가지고 할 텐데, 100분이 넘는 분들이 그걸 조언을 해주신 걸 다 읽으려면 언제 다 읽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즐거운 비명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뭐 쓴소리도 많이 담아주셨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4차 원고를 맡기고, 지금 디자인 의뢰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함께 작업을 해주겠다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게 이제 병증들이 어떤 게 있고, 이런 어떤 도구나 약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치유하는 게 좋다고 이때까지 내가 경험해 왔던가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티칭 프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레슨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쓴 것이긴 하지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자 읽어보시면 이거를 내가 스스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옛날에 동의보감이 쓰여졌을 때 허준에 의해서 동의보감이 쓰여졌을 때 이 동의보감은 의서라기보다는요 백과사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대부집에서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대부 동네 어르신이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뭐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뒤져보다가 야 이거 어디 아프면 이렇게 하란다 야 막 그러고 이제 알려주고 해서 사실은 그게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의사가 많지 않고 올바른 의사가 별로 없던 세월이었기 때문에 90%의 병은 동네 할아버지가 다 고쳤다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책을 썼거든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골프 치는 사람들이 좀 보면 그 사람들이 한 90타 정도 이상만 되면 이걸 좀 보면서 자기의 병도 치유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병증도 좀 올바른 관점에서 올바른 치유법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골프 세상이 밝아지지 않을까. 지금 어둡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행복하게 골프를. 저는 하여튼 뭐 잘못된 그 병증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2차적 병증, 뭐 3차적 병증, 그러니까 보통 레슨 프로들의 잘못된 레슨법이 만들어 놓은 병증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제 책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고 골치 아프니까 이제 자가 진단에 의한 자가 치유에 의해서 생긴 병증이 또 한 덩어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골프가 발생시키는 병증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제 운동직관의 오류라고 하는 틀로 제가 어떤 프레임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르게 문제를 동작의 교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2차적 병증이 생긴 것들이 또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할래라고 생긴 병증들이, 그러니까 세 덩어리의 병증이 제가 보기엔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 병증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든지 아니면 치유하면서 살든지 두 가지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고맙습니다.